자, 여러분들 음식은 따끈따끈할 때 바로 먹어야 맛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요리는 그 반대입니다. 데우면 데울수록 더욱 맛있어지는 요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구운 채소 카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구운 채소 카레 같은 경우에는요. 채소는 구워서 따로 곁들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카레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구운 채소에 들어가는 채소는 사실 집에 뭐 남은 채소도 다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저는 색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노란색 단호박 준비를 할 거예요. 도톰하게 썰어주시고요. 브로콜리도 이렇게 한 입 크기 정도로 네. 썰어주시면 데치지 않고 다 구워서 바로 드실 수 있게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먹다 보면 잘 챙겨 먹지 못했던 채소를 또 골고루 드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색감이랑 또 겨울이 맛있는 채소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런 뿌리 채소 같은 경우. 네. 연근이나 연근도. 우엉, 마 이런 채소들 네. 구워서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고 가지도 와, 가지 썰리는 소리가 엄청 좋은데요. 진짜 수분이 촉촉하네요. 근데 칼집을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칼집을 내면 나중에 구웠을 때 더 잘 구워지나요? 네, 구울 때 잘 구워지기도 하지만요. 다 구워진 다음에는 살짝 질겨져요, 껍질이요. 네, 그래서 드실 때 잘 이렇게 잘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결대로 쏙쏙 찢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가지까지 준비가 됐고요. 이제 구이용 채소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었어요. 네. 그리고 카레 국물에 넣는. 예, 보통 당근은 구우면 분명히 빼놓고 먹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당근이 들어간 줄 모르게 당근을 갈아줄 거예요. 당근을 갈아요? 네. 그리고 양파는요. 네.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캐러멜 색이 날 때까지 볶을 거라서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으로 하는 과정을 왜 캐러멜라이징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당근은 들어간지 모르게 갈아줘요. 잘게도 아닙니다. 갑니다. 네. 그냥. 예. 잘 갈리네요. 근데 강판이 은근히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조금 남았을 때는 억지로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남겨주세요. 여유 있게. 자, 요 정도. 네. 예.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준비된 양파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둘러주고요. 양파를 이제 캐러멜화 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래 볶아야 되잖아요. 네, 오래 볶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항상 느꼈던 거는 이왕 볶을 거면 캐러멜화 시킬 거면 아예 갈아서 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갈아서 해도 되죠. 근데 갈아서 하면은 밑에 더 잘 눌러붙어요. 네, 갈았을 때. 볶아주시는데 시간적으로는 완전히 캐러멜화 될 때까지 한 15분 정도를 볶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볶아온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참 신기한 게 양파를 그냥 볶기만 한 건데,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지금 부피로 쳐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잖아요. 아까 그 정도의 크기의 양파를 이제 볶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갈아주신 당근 있죠? 당근을 넣겠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들어가면 모르겠네요. 전혀 몰라요. 자, 넣고요. 자, 여기에 저희가 이제 카레 소스에 들어갈 재료들을 좀 넣어 볼게요. 버터 둘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유인가요? 네, 올리브 오일 적당히 넣어주신 다음에
가른 고기, 가른 소고기를 넣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네. 두고두고 며칠 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드실 때마다 점점 더 맛있네, 맛있네 하실 그쵸.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오늘은 채소를 구워가지고 채소에 이 소스를 끼얹어서 먹는 구운 채소 카레인데요. 네. 만약에 집에서 돈가스를 튀겼다. 그러면 돈가스 튀긴 거를 이 소스를 끼얹어가지고 돈가스 카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되겠네요. 예. 네. 자, 이렇게 가른 고기를 충분히 볶아서요. 서로 잘게 좀 떨어질 수 있게 볶아주셔야지 나중에 끓인 다음에도 한 덩어리로 달라붙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분량의 물을 좀 넣어볼게요. 이걸 다 부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넣고요.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끓으면 그때 카레 파우더를 넣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카레를. 카레 가루가 사실 네. 구운 채소 카레잖아요. 네. 저는 더 먼저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고기가 좀 다 익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넣으면 고기가 익기 전에 걸쭉한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익기 전에 바닥에 좀 눌어붙을 위험이 있어요. 네. 자, 이제 물을 좀 끓을 때까지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 네. 그 사이에 채소를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구운 채소죠? 네. 각종 구운 채소들을 말 그대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충분히 달군 그릴에 그릴 자국이 나면도 식감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일반 후라이팬을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오늘 그릴팬에 먼저 단호박을 단호박 올리고 연근 가지 브로콜리. 그래서 만약에 네. 나는 이렇게 하는 작업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네. 그냥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는 그런 카레를 사서 네. 어떤 채소들만 그쵸. 이렇게 구워서 같이 첨가해서 먹어도 괜찮나요? 그렇죠. 뭐 구운 채소만 따로 하시면 사실 데워 먹는 카레 같은 경우 안에 재료들이 막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구운 채소나 뭐 구운 고기를 따로 곁들여 드시면 훨씬 물에 끓인 것보다 더 좀 메인 요리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브로콜리도 한번 데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구우시면 브로콜리의 향이나 맛이 좀 농축이 돼요. 보통 데치게 되면은 또 물 속에 이런 브로콜리 향이나 맛, 빠지죠. 영양성도 빠질 수 있는데 또 구워 드시는 것도 별미입니다. 그릴 자국이 났네요. 이 자국이죠? 네, 이 자국이. 가지가 문신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자꾸 뒤집으면 이 자국이 깨끗하게 안 나거든요. 네. 이렇게 살짝만 들어서 확인을 하시고 자국이 안 났으면 바로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온 카레가루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안 녹아서 뜨거운 물에다 풀어가지고 걸쭉하게 한 다음에 넣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바로 넣어도 잘 섞입니다. 뭉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대신 불을 조금 낮춰가지고요. 당근색이 이렇게 좀 붉긋붉긋하게 보이긴 하지만 카레가 들어가면 거의 이제 색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 당근이 잘 갈아져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카레를 먹고 뭐 어떤 요리를 먹던 간에 당근이 보이면 이상하게 그렇죠. 당근만 옆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사실 당근이 영양분이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 편식을 안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재료들 레시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레가루가 들어가면은요, 너무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밑에 이제 전분이 눌어붙어서 탄내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약불로 줄이셔가지고 좀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그럼 이 구운 채소를 네. 여기 또 따로 여기 넣지는 않는 건가요? 예, 넣지 않고요. 뿌려가지고 이렇게 담을 때 예. 좀 밥 위에 보기 좋게 담은 다음에 소스를 따로 내면은 끼얹어 가면서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채소를 같이 넣고 하면 나중에 다 으깨져가지고 형태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뭔가 손님이 왔다거나 아니면 다음날 먹으려고 그랬을 때 뭔가 좀 채소의 식감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 뭔가 오래 끓여가지고 좀 며칠 지난 건가라는 느낌이 이 부서지면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따로 구워서 곁들이려고 합니다. 자, 가지도 너무 오래 구우면 수분이 너무 빠져서 네. 질겨지거든요.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자, 건져도 되죠? 네, 건져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자, 지금 저는 그러면은 완성 접시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한 그릇에 다 담아볼 거여가지고요. 네. 자, 이렇게 밥을 좀 담아주시고요. 저는 이런 걸 구워서 카레 안에 다 넣는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보통 카레 드시는 방법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것만으로도 좀 요리스러워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야, 정말 깔끔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 카레 요 소스만 잘 해놓으면은 고기에다 얹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구운 채소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사실 카레라고 하면은 사실 한 끼 만만하게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을 하니까 한 끼 멋진 음식으로 변신했는데요. 자, 예뻐서 맛도 좋은 구운 채소 카레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새콤달콤한 연근 유자 초절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리에 활용을 하려고 오늘은 껍질까지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깨끗이 껍질을 세척을 한 다음에 안에 과육은 이렇게 쏙 뺐어요. 네. 그래서 과육을 짜면 지금 유자 반개에 네. 이렇게 한 큰술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육을 받아 놓고요. 네. 껍질 부분은 흰 부분은 조금 텁텁하고 쓴맛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점일 거예요. 얇은 겉껍질만 이제 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 유자 향이 엄청 좋으네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자르는 순간에도 향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네. 이렇게 점여낸 다음에 채를 썰 거예요. 아, 채를 썰어요? 네. 채를 썰어줍니다. 껍질까지 다 드실 수 있게. 유자가 뭐 버릴 게 없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시럽 만들어가지고 배 채 썰어서 같이 섞으시면 또 유자 화채를 만드실 수 유자 있어요. 화채까지. 네. 자, 이렇게 석류 알이랑 섞어서 화채 드실 수 있고. 네. 자, 이렇게 유자 껍질. 향 엄청 좋으네요. 난리 났네요. 예. 네,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유자 파티예요.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단촛물. 단촛물. 그리고 유자가 아니라 연근은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면 약간 먹고 나서 혀 위에 생 전분 맛이 남아요. 아. 그래서 살짝 데쳐낼 거예요. 네네. 한 1분 정도만. 이거 같이 네.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촛물을 단촛물. 좀 만들어 볼 예. 텐데요. 이제 분량의 물에 설탕을 넣고요. 설탕 넣고요. 식초, 식초. 그다음에 소금 넣고 유자즙. 예, 후루룩 끓으면 유자즙을 넣을게요. 아, 끓면 넣어요? 네, 향이 좀 날아갈 수 날아가니까. 있기 때문에 끓으면 유자즙을 넣고 그 동안에 저희는 연근을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은 한 지금 5mm 정도 두께? 껍질을 벗겨서 5mm 정도 두께로 썰었고요. 몇 분 정도 데치는 게 좋을까요? 1분 정도. 1분 좀 간단히 데치네요. 네, 1분 정도만 데치시고 너무 오래 데치면 씹는 식감이 사라지거든요. 자, 지금 연근 크기가 작아가지고요. 1분 채 안 데쳐도 될 것 더 같아요. 빨리 되네요. 네, 지금. 색만 변하면 얼른 꺼내면 되는 거죠? 네, 살짝 투명해지면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네. 뜨거울 때 체에 받쳐가지고 놓으시면 여분의 수분이 증발을 하거든요. 네. 뜨거울 때 좀 살짝 펼쳐가지고 식혀두시고요. 자, 물이 끓어오르니까. 네, 이렇게 단촛물 끓어오르니까요. 설탕이랑 소금만 녹으면 되거든요.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 없습니다.
유자즙을 넣어주세요. 뭐 레몬즙, 유자즙 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순서대로 놓아 볼게요. 제가 연근 밑에 깔고요. 그리고 유자채 마치 김치 담을 때처럼. 연근 유자 초절임은 네. 밥 반찬으로 먹으면 되는 건가요? 뭐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고기 드실 때 조금 개운하게 중간에 입가심으로 드시고 싶다 하면은 그럴 때 내놓으셔도 되고, 오늘 뭐 카레랑 같이 곁들이기도 좋고요. 약간 연근이 단무지 역할을 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생유자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유자청 만들어 놓으신 거나 아니면은 구입하셔가지고요. 네. 설탕 양을 좀 줄이고 유자청을 단촛물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유자 단촛물을 만드시면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끓여놓은 단촛물 있죠. 단촛물. 유자즙까지 들어갔죠. 이제 뜨거울 때 부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맛일까요? 이렇게 부어 놓으시면 네. 냉장고에 차게 식혀 두셨다가 만약 아침에 만들으셨으면 저녁 식사 때쯤에 차갑게 드시면 더욱 좋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한 달 이상 놓고 드실 수가 한 달. 있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미리 제가 만들어서 차갑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여기에 이렇게 좀 간이 배어가지고 네. 유자도 보들보들해졌죠. 이거를 이렇게 드시기 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투명한 유리 좀 높이감이 있는 그릇에 켜켜이 쌓으면 꼭 디저트처럼.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연근을 이렇게 먹으면은 잘 먹겠는데요? 뭐 고기에도 어울릴 것 같고, 네. 뭐 면 요리 먹을 때도 어울릴 것 같고요. 네, 면이랑도 잘 어울려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절임 요리이기 때문에 염도나 좀 산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 국물까지 좀 희석해서 드시고 싶다 그러면 생수 조금 타가지고 담을 때 같이 넣으시면, 아니면 얼음 좀 띄워가지고 얼음이 하시면 좋네요. 국물까지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연근 유자 초절임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요리는 오늘 먹어도 맛있지만 내일 먹으면 더 맛있고요. 내일 모레 먹으면 더더욱 맛있는 요리, 바로 구운 채소 카레와 연근 유자 초절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내일 먹으면 맛있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내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따끈따끈할 때 먼저 네. 구운 채소 카레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걸 먼저 밥을 뜨고요. 그 다음에 카레를 얹고, 내가 좋아하는 그 그쵸. 채소들을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쏙쏙 올라서 드실 수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릴에다가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모양을 내게 해주면 더 느낌적으로 맛있을 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불맛이 납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 브로콜리에서는 불맛이 가장 많이 좀 느껴지고요. 이 단호박이 원래 맛있었고, 그 연근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아그작아그작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맛인지 잘 못 느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카레 맛도 같이 흡수가 되면서 불맛이 같이 나니까, 와, 카레를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고, 자, 그럼 이렇게 카레를 먹잖아요. 네. 먹고 난 다음에 연근 유자 초절임을, 그렇죠. 중간에 또 입가심으로 그렇죠, 드시면. 이거 하나 이렇게 딱 들어서, 색깔도 예뻐요. 그냥 유자 하나를 통으로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근마저도 유자향이 강하게 뱄기 때문에 그냥 내가 유자를 먹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사실 우리 뿌리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드시게 되면은
따로 막 이 연근을 막 볶고 뭐 어떻게 양념 묻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간단하고 맛있고 깔끔하게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근 유자 초절임이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요?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의 입맛을 또 취향 저격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내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규 씨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